마켓 포인트 시간입니다. 하재누리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지금 양지수 모두 빨간불 켜곤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가 다시 보합권 등락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전장 포인트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포인트, 뉴욕 증시가 금리 인상 우려감 지속됐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코스피 지수 부담감 작용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장 초반에 소형주가 강했다는 점,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는 점 오전장 포인트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지표는 좋았는데 금리 인상 우려감은 여전히 좀 지속이 된다. 그렇죠. 네,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어떤 그 수치보다는 경제 전반에 걸친 내용에 시장이 반응을 했다. 이렇게 이제 그 큰 흐름에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뉴욕 증시가 그동안의 상승세가 뭐 급하진 않지만 꾸준하게 지속됐었고 최근 들어 이제 상당히 하락폭이 순간적으로 커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뻔히 하는 얘기로 보면은 상승에 따른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는 가운데 일단 뭐 핑계거리를 자꾸 제공하다 보니까 핑계거리에 반응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주말에 보게 되니까 그 미국의 그 FOMC에 보게 되면은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보게 되면 매파하고 비둘기파가 나눠져 있거든요. 뭐 아시는 대로 비둘기는 좀 온순하고 매파는 공격적이죠. 근데 매파에 속해 있는 두 위원이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금리 인상 가능성 있다 이거 하고 금리 인상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위원들의 발언이 매파 쪽에서 나온다면 그게 뭐 적극적으로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반응 가능성을 대기하고 있다가 그런가 보다 하고 주춤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잠깐 이거 화면 좀 보시게 되면은 여기 지금 보시는 게 뉴욕 증시 다우지수 2014년의 일봉 흐름인데요. 2014년 2월 초 저점과 또 4월 중순의 저점, 최근 들어 저점이 어느 정도 추세를 유지하는 선에서 아직은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선, 요 밑에 있는 장기선, 여기 20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아직 거기까지 내려오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어느 정도 그 시점에서 되돌림을 보였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봐서는 200일 이평선, 그래서 한 템포 정도 살짝 더 내려오면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그 뉴욕 증시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다우 구성 종목 중에 상승 종목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7개 종목이 상승을 했는데 P&G는 뭐 이제 실적 때문에 상승을 했어요. 실적 때문에 상승했는데 화이자나 또 요 밑에 있는 머크사나 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나 뭐 이렇게 보면은 뭐 특히 화이자나 그 머크사 같은 경우는 제약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비교해 보면 지수 관련성이 거의 없는 종목, 물론 이제 뉴욕은 다르지만은요. 그런 상황의 종목이 올라섰다는 것은 일단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 지수 상승 가능성 또 우리 코스피 지수 상승 가능성이 쉽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또 중요한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최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그 DR 가격 있죠? 우리 상장되어 있는 주식. DR 가격을 보게 되면, 한국전력 DR 가격이 3% 넘게 올랐습니다. 우리 시장도 최근 한국전력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제가 항상 요새 말씀드리는 것이 DR의 흐름을 우리 시장에 갖다 붙여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이 DR의 한국전력 상승은 아마도 뭐 실적 기대감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현재 상태보단 저평가됐다. 이거는 이제 뭐 시세말로 뻔히 하는 얘기지만 사실 중요한 건 우리 시장의 수급도 계속해서 유효하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런 부분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DR 같은 경우가 그런 모습으로 주가 상승세가 진행된 것을 본다면 외국인들의 시각을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는 모습이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나타난 부분으로 일단 평가를 좀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또 종목별로 보더라도 실적 종목은 분명히 올랐어요. 그 테슬라도 4.5% 올랐고요. 특히 링크드인이라고 하는 소셜 네트워크 업체인데 무려 21% 급등했습니다. 결국 종목별로 재료가 되는 종목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다. 좀 뒤에 말씀드릴 우리 종목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종목별 움직임은 현재 시장에서 지수가 급락하진 않을 거로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틈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통해서 또 외국인 수급에 대한 연속성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코스피가 약보합권, 코스닥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있어서 지금 코스닥이 수급적으로 나아진 면은 없잖아요. 개인만이 사고 외국인 기관은 여전히 좀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고점은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오늘 현재 그 아침 동시효과 시작하고 나서
소형주 거래 비중이 71%였어요. 지금은 74%입니다. 그러니까 소형주가 그동안에 대형주가 22%, 23% 가면서 60% 아래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거래 비중이. 근데 오늘은 아침부터 거래 비중이 분명히 강하게 두드러졌고 현재는 그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기술적으로 반등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인 상승세가 나오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이나 소형주가 계속 강하게 갈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경계해야 되고 오히려 오늘 코스닥이나 소형주 움직이면서 두드러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가 수급 주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눌렸던 종목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급 주체가 있는 중소형 종목은 이 중소형 종목이나 코스닥 시장이 다시 눌리더라도 지금 현재의 추세가 안정감을 다시 찾아가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시장을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쪽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코스피는 제가 메뉴에 타이틀로 달아놓은 것들이 지수 부담감이 분명히 지금 상존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현재 우리 그 종합지수를 보게 되면 종합지수가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요게 이제 보시는 게 종합지수인데 이 종합지수가 지금 현재 상태는 뭐 크게 하락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하락한 게 아니고 오히려 거래가 최근 들어 늘어나 있는 가운데 주춤했기 때문에 지수는 2070선에서 저는 애시당초 주춤할 거다라고 봤는데 이게 2090까지 갔었단 말이죠. 다시 2070대로 오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작용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어느 정도 답보 상황을 보이는 상황이 뭐 이번 주 한 중반 정도까지 진행되고 나면은 지수 안정감은 다시 한번 확인될 텐데 지수가 20포인트씩 급등하지는 못할 거고 오히려 종목들이 더 안정감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돼요. 종합지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의미 부여보다는 종목의 의미 부여가 중요한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오늘 그 움직이는 종목 중에서 이런 종목이 있죠. 이건 뭐 다 아시는 종목인데 호텔 신라 같은 경우 오늘 주가가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은 강보합으로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지수하고는 분명히 다르게 어제도 올랐고 그제도 올랐고 오늘도 올라갑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해외에 나갔다 오면은 면세한도가 400달러잖아요. 그러니까 600달러로 올랐습니다. 50%. 이러면은 최소한 3년 정도는 이 호텔 신라의 면세점 관련된 부분에서 수익이 지속될 거다라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재료가 먹히는 거고 또 한 가지 그 뭐 삼성 SDI 지금 강보합이거든요. 삼성 SDI가 기술적인 바닥권이 아니라 어저께 그저께 오늘 다 강보합으로 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호텔 신라와 비슷하죠. 흐름 자체는 다르지만 자전거 관련된 그 2차 전기 자전거 관련된 이런 부분의 시장 점유율이 3% 1위 업체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재료화되면서 움직이니까 일단은 개별적인 종목, 소형주, 대형주 구분 없이 개별적인 재료를 보유한 종목을 주목해 보시는 게 중요한 그런 시점으로 보입니다. 네, 개별적인 재료에 눈여겨보자는 얘기인데요. 지금 세 번째 포인트로 제시를 해주신 게 바로 전기전자 강세입니다. 사실 지수와의 연관성이 좀 가장 컸던 업종인데 그동안 좀 소외됐었잖아요. 오늘 일장에서는 왜 오르는 걸까요? 그동안에 소외됐다는 것도 한 가지 이유예요. 한 가지 이유고 오늘 가만히 보게 되면 중소형주 또 대형주도 물론 그런 모습이 일부 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강세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강세라는 건 여기 화면 잠깐 좀 잡아주시면은 삼성전자가 이거 누가 보더라도 전저점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해요. 거래가 없다면 불가능한데 어저께 그저께 거래가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해서 그동안에 증권주, 은행주, 철강주 이런 것들이 올려놨던 지수가 이제 IT 종목을 중심으로 하방 경직을 여기서 다시 추스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 이제 그 다음 타자가 등장될 수 있는 게 IT 업종이거든요. IT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삼성전자보다는 부품주 쪽, 중소형주 쪽이 뭐 적어도 이번 주 중반까지는 상대적으로 강세 모습을 좀 더 강하게 보일 수 있는 이제 IT 종목이 좀 어느 정도 움직일 시기가 됐다. 뭐 이런 판단 하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후장 전략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앞서 나왔던 이야기들 좀 전략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에 주목하자이고요. 두 번째, 연기금 매수 종목에 주목하자 수급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요. 주 초반은 종목별 대응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 가지 포인트를 확인해 봤어요. 방금 전까지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전기전자 업종, 이제는 IT가 순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이유로서 보시는 게 뭐 업종별 순환매에서의 흐름을 보고 예측을 하신 건가요? 일단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업종별 순환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실적이 나쁠 거고 3분기도 기대감이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공공연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원래 그런 상황의 정석적인 부분이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 좀 화면 보시면은 그런 정석적인 상황이라면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되는 상황이 나와야 될 거고, 물론 이제 금요일 날은 매도가 했습니다만 매도세가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고 나와야 될 거예요. 근데 오늘 현재 그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1, 2, 3, 4위 외국인 매수 창구, 또 1, 2, 3, 4, 5위 외국인 매도 창구로 비슷합니다. 사는 쪽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파는 쪽이 물론 조금 더 많게 나오지만 사는 쪽이 존재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상태가 더 나빠질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존재하더라도 여기서 사도 되겠다라는 시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요일과 목요일 날 삼성전자의 거래 증가의 의미가 분명히 큰 거고, IT 종목을 보게 되면 IT 업종 자체는 전저점 언저리라고 하는 부분에 내려서 있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한 모습이죠. 다만 추가 상승을 위해서 IT 업종 전체 거래가 아직 안 늘어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사야 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삼성 SDI 같이 재료가 된 종목을 본다든지 아니면 중소형주 쪽을 보는 것이 훨씬 난데, 이거를 지금 말씀드렸던 연기금 매수 종목에 주목하자라는 것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 연기금의 중소형 IT 종목 매수세가 유입되다가 멈칫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이 사실은 매도가 없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고 있겠죠. 종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종목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한솔 테크닉스라고 하는 종목을 잠깐 좀 보면, 이게 이제 연기금의 매수 종목인데요. 자, 한솔 테크닉스를 보게 되면은 주가가 지금 강보합권 정도인데 이미 금요일 날 아주 강하게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의 종목들은 익히 연기금이라고 하는 특정 매수세가 들어와 있다는 것에 감안돼서 매수세가 들어오거든요. 예를 든 겁니다만 그러한 종목군들이 몇 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에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IT 종목 아니더라도 역시 수급 주체가 있는 종목이 지금 현재 시장에선 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IT 부품주들이 또 더 강한 세를 보여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삼성전자 대장주보다는 그 대장주가 올라서면서 그 흐름 매기를 IT 부품주가 가져갈 것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동안 좀 낙폭과대했던 종목들이잖아요. 그 안에서도 좀 한솔 테크닉스와 관련해서 다른 종목들 눈여겨보신 종목들 있으세요? 일단 여기 지금 제가 종목을 몇 개 잠깐 보게 되면 오늘 그 올라서는 종목들이 물론 이제 다 상승으로 진행될 종목은 아닐 거예요. 상승으로 진행된 종목은 아닐 건데,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일진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진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종목은 어제 그제는 연기금의 매수가 없었지만 지난주 초에 아주 강하게 매수가 됐죠. 이틀간 매수가 됐는데 이게 이제 7월 29일부터 매수가 된 종목이거든요. 그럼 이 종목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진 머티리얼즈의 주가 움직임이 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매수세가 이날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제 안 들어오고 오늘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릅니다만 이미 매수세가 이 저점에서 들어왔다면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한 위에 여백의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여백의 공간에 매수세가 들어오면 여백의 공간은 메꿔질 가능성이 큰 거거든요. 그럼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IT 부품주 중에서 아무나 사면 안 되고 수급 주체가 들어온 걸 전제 조건으로 해서 기술적인 매수 포인트가 있는 종목, 이게 쉽게 얘기하면 위로 올라갈 여백의 공간이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을 오늘 공략해 보신다면 주 중반까지 해서 수익 확보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 초반 여전히 종목별 대응으로 좀 전략을 이어가자는 말씀 같이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마켓 포인트까지 함께했습니다. 마켓 인사이드 1부 마무리 시간인데요. 종목에 대한 고민 저희가 해결을 해드립니다. 오후 4시 종목 카운슬러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종목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022128-3388번으로 지금 전화 들고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주시는 동안 저희는 2부 준비해서 돌아올게요.